여러분, 경매 절차, 경매 프로세스를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건요, 여러분, 경매 절차는요, 우리가 특수하게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은행이든 대부업이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자를 3개월치를 안 내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거고요. 추후에 더 간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결정 및 공고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한테 그 해당 호수에 채권에 대한 신고나 권리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날아갑니다. 네 번째는 매각 준비입니다, 여러분. 현황 조사 및 감정 평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분이 감정평가를 하고, 집행관님이 현황조사를 그렇게 하겠죠. 점유자가 있는지, 여기 특수한 물건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각기일입니다. 매각 방법과 공고 통지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가 입찰일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인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개별 정보로 언제 진행되는지 다 알고 사건 번호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입찰 및 개찰 진행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한지 내 집 마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뽑으신 분도 있고 현금으로 뽑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저가 매각 가격 기준입니다. 감정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를 수표 한 장을 챙겨 가셔서 현금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수표 한 장을 하시는 게 안 되더라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간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10%라고 하지만 특별 매각으로 20% 3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이후에 집행관이 개찰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이제 차순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공부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줘요. 보통 2주 정도 걸리죠. 매각 허가 결정 1, 2주 이렇게 1, 2주 걸리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잔금 납부를 해라. 보통 한 달 이렇게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고 추후에 제가 다음 장이나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기본 영어만 이렇게 알아가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은 제가 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각 대금 및 납부 소유권 취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잔금 치르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 납부를 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잔금을 경락잔금 대출이나 대출 없이 내가 소액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잔금을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점유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명도화할 수 있는 대상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그 점유자는 제3의 점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와서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배당 실시입니다. 여러분은 잔금을 치르면 배당금 갖다 채권자들이 알아서 분배하는 거예요. 안분부배 이렇게 순위 배당 이렇게 하는데 채권자 1순위, 2순위 그런 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낙찰 금액 2억이에요. 근데 채권이 한 1순위가 1억 5천, 2순위가 5천, 3순위가 1,000만 원이면 2억 갖다 1순위는 잘 보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뭐 1억 5천 받고 5천 받고 그 나머지 1,000만 원 못 받죠? 그런 왜 배당 순서예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0번째는요. 명도 및 인도 명령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잔금 치르고 나서 소유권 이제 취득하고 나서 그 점유자가 명도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명도의 대상자가 소유자인지 채권자인지 죄송합니다. 소유자인지 아니면 이제 뭐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뭐 가족분들인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을 이제 인도하려면 기존 분을 퇴실을 시켜야겠죠? 그게 명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집에 대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니까 나와 달라 퇴실. 그게 이제 경매용어로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경매에 돌아가는 순서를 제가 쉽게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좀 이제 어렵게 생각했죠? 부동산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물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뭐 아파트가 있는지 빌라가 있는지 뭐 상가가 있는지 실제로 또 뭐 건물이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물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1억이 있어요. 그 뭐 경락자금 대출이 80%까지 나온다고 하면 80% 나면 5억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내가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등포에서 지금 부동산을 운용하니까 영등포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를 1억 갖다 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5억까지 있는 시세를 쫙 아파트를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택을 내가 괜찮은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은 추후에 한번 간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두 번째는 현장 답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물건 분석을 하고 권리에 문제가 없어. 뭐 권리에 문제가 없어요. 쉽게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권리가 없는 기본적인 초보도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현장 답사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 호수에 가서 점유자가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전기가 돌아가는지 도시가스가 미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정보지에 미납관리비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해당 호수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조사에 대해서 모든 게 정답이 나와요. 점유자에 대한 명도를 어떻게 할 건지, 누군지, 채무자인지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점유자도 임차인인지, 배당을 다 받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만 받는지, 전액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도에 대한 난이도가 틀려서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 비용을 얼마 줄지, 사람 또 성향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현장 답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찰가 산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입찰가 결정입니다, 여러분. 입찰 시도, 그 다음, 입찰가를 이제 결정했죠. 우리 현장 답사에서 시세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세 네이버나 중개업소의 금매에 대해서 시세를 또 알았으니까 입찰가 산정을 해야겠죠. 입찰가 산정을 하고, 입찰 금액을 쓰고, 입찰 시도를 하고, 낙찰, 폐찰을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입찰 시도를 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으면 쭉 이쪽 순서를 쭉 가시면 돼. 근데 폐차를 했어. 그러면 폐차를 하면 다시 위부터 물건 선택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랑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폐차를 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이해 가셨어요? 첫 번째, 자, A라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시도해서 떨어졌어. 아파트가. 떨어졌어.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에 낙찰되고 응찰자가 몇 명인지 데이터가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자, B 지역 갔어. 내가 상권 조사하고 지역에 아파트 세대 있고 그거 했어. 입찰해서 떨어졌어. 여러분 재산이에요. 여러분 데이터야. 여러분 데이터. 그런 거에서 기록을 하시고 계속 쌓아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서 할 때는 누가 조력자가 없으면 계속 떨어지겠죠. 10번, 20번. 나한테 안 맞아. 하지만 저랑 하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노블 부자 스쿨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건, 월 1,000만 원 벌 수 있게 최소 그렇게 진행해 드리니까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폐차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낙찰 받으면 실제로 내가 낙찰을 받았어. 얼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찰자 어느 정도 시세를 받고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을 상담사분한테 법원에 있거나 제 이제 네이버 카페 노블 부자스쿨에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번호가 있어요. 전체 다운 받으셔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도, 금리, 이자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다 비교하면서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데를 믿을 만한 데를 의뢰를 하시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요. 셀프 등기 촉탁하신 분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미만으로 내가 대출 없이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셀프 등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락잔금 셀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보통 경락잔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셀프 등기가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보통 이제 폐찰이 되면 다시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6번째는 명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이 있는지 소유자가 있는지 실제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는지 아닌지 친인척이 사는지 명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여러분 강제 집행하기 전에 개고하고 나서 다 협상이 되고요. 실제로 비어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나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명도를 하고 나서 만약 퇴실을 하고 나서 점유자가 내가 이사 비용을 주든 강제 집행을 하든지 집을 내보냈어요. 그거를 이제 집을 수리를 해야겠죠. 샤시를 하든 도배장판 아니면 페인트 여러분 보일러 수리가 있는지 내부를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장실, 싱크대,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보고 수리하고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 등록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다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자료가 노블 부자스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든 임대하든 월세 주든 간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거래든 간에 세금을 내야죠. 취득을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이제 매도를 하거나 임대는 세금을 안 내겠지만 매도를 하면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의 종류도 한번 그 뒷장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